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법적인 지위,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이 발생되는지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임대인이 있겠죠? 임대인은 건물주죠. 그리고 임차인. 우리가 앞에 임대인 배상, 임차인 배상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랑 약간 중복될 수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떤 그 지위상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민법 300, 이건 민법 쪽이에요. 민법 쪽에. 민법 315조. 이 3호조에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없어지거나 망가진 때는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금 민법상에 규정해 놓은 얘기는 첫째, 과실이죠. 똑같이 과실이 존재해야 되죠. 누구의 과실이죠?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거죠. 그 책임 있는 과실, 이 과실로 그 전세권자의 그 목적물, 그것이 망가지거나 없어지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보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건물에 임차한 분이 이 내용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도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건물이 화재 대부분 뭐 건물이 망가지고 없어지는 게 화재가 주된 내용이죠. 여기에서 임차인이 화재 사고 나서 이 건물이 손실이 되면 그 나중에 그 법적으로 민법 315조에 의해서 건물주한테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 예전에 보면 이 건물이 화재가 났는데 원인불명, 그죠? 원인불명. 그리고 지금 과실이 있게 되면 그 세대로 사는 임차인의 과실이 확실하게 돼서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론이 없는데 이것이 원인불명으로 불이 났을 경우에 여태까지 판례는 어떤 내용을 요구를 했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선관주의 의무. 이게 선관주의 의무라는 그 조항이 나와요. 판례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관주의라는 의무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원인불명에 대한 사고도 그 세입자가 다 과실로 그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어쨌든 불이 났다고 하면서 물어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네 과실이 아니더라도 이 선관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그 용어가 어렵지만 그 얘기가 그거에 네 거 같이 남의 거지만 네 거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호관리 통제예요. 이게 연관되는 겁니다. 보호관리 통제가. 제가 설명드렸죠. 임차 계약을 하는 순간에 이 건물에 대한 그 소유자는 사실 이 건물을 보호관리 통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건물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 없어요. 그 건물이 내 거지만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그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렇지만 네 거 같이 관리하라. 그게 선관주의 의무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선관주의 의무에 의한 내 잘못이 없다고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입증이 불가능하죠. 원인불명 사고 같은 경우도. 결국에 판례대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그 건물이 막 누전이 막 돼요. 그걸 저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여기 건물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한 번 이런 거 선관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상 있는 화재 날 위험이 있다는 거를 계속 건물주한테 지속적으로 막 알려서 그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게 사실상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입증 책임이 세입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화재 사고 날 경우에는 거의 100% 세입자가 다 물어내는 주게끔 그렇게 판결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임차인이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부분이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민법 615조, 654조에 거기에 명시돼 있어요. 임차기간 종료 후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차물을 반환할 때는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반환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간의 계약 행위 그 근거법이 이미 민법에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세입자한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사실은 화재 사고 났을 때 지금 성관주의 의무 때문에 원인불명 사고 때 거의 과실이 있을 땐 당연히 뭐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보통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요 동시 이행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615조하고 650조에 민법에서 정해놓은 원상복구 의무가 임차인한테 발생이 돼요. 원상복구 의무. 그죠? 그런데 이 의무가 발생이 되지만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쪽 임대인도요, 의무가 나옵니다. 의무. 이 얘기는 뭐냐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시이행 채권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어느 한쪽이 이걸 해줬으니까 내놔 이게 아니라 동시에 원상복구함과 동시에 그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권이 이쪽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으로 화재보험 가입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임차인 배상으로 안 하면 그 방화나 원인불명 사고 때, 이 원인불명 사고는요 최근에는 이제 판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원인불명 사고가 나면 그동안은 성관주의 의무 때문에 이 원인불명 사고가 났다는 입증을 세입자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 법조항 때문에. 그런데 최근 판례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원인불명으로 건물주의 책임,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는 뭐냐면 원인불명 사고에 대한 거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과실이 세입자한테 없다는 거예요. 방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보호관리 통지하는 이 문제 때문에 화배책으로 안 돼갖고 이 건물을 어떻게 했죠? 결국에 그 보호관리 통제를 안 되니까 보험사는 임차인 배상이라는 담보를 가입시켰잖아요. 근데 임차인 배상에서는 여전히 배상 의무가 없게끔 나오잖아요. 방화나 원인불명 사고 때. 그러면 법적으로 임차인은 법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 불을 다 냈어도 배상 책임은 없어졌어요. 성립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 배상 책임이 안 됐다고 해서 이 건물주한테 내가 이 건물 원상복구 안 해줘도 나한테 보증금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배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배상, 불법행위. 그런데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배상 조건이 아니잖아요. 민법상 계약관계에 있잖아요. 계약관계. 임차물을 사용하고 돈을 수익하고 이런 부분이 계약관계에 있는, 계약 이행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배상 부분이 다른 거죠? 배상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이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고, 배상 관계없이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그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이 임대인, 임차인, 우리가, 자,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가입을 해야 되고, 실제 소유자한테 보상이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건물 실제 소유자, 이 피보험이익이 있는, 건물 피보험이익이 있는 타인을 위한 보험을 우리가 화재보험으로 진행할 때는 보험사에다 알리게끔 돼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 건물의 피보험이익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알리게 됐어요. 전산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산에 보면 거기에 피보험자 추가가 아닌 거예요. 피보험자 추가는 실제 소유자만 가능하니까 비용 손해만, 아까 화재 벌금이나 이런 것만 추가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쪽 가입하고자 하는 지금 임차한 이 건물을, 이 면적을 설계할 때 여기에다가 건물 피보험자를 보험사에 알리면 돼요.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자는 이 건물이 내 게 아닌데 타인을 위한 건데 이걸 지금 담보해야 되니까 배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목적물, 건물로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건물을, 타인 건물을 담보할 때는 보험사는 반드시 알리라고 했으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를 이 보험 설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나와요. 전산에
건물주와의 관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알리는 거예요. 그 건물주와의 관계 쭉 나오면 거기에 임차인 또는 뭐 기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을 그럼 건물주와 관계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잖아요. 세입자는. 이렇게 해서 전산상에 고지를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 사고 났을 때 이 건물 보험금은 건물주한테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보험 안 들었지만. 그죠? 안 들었으니까. 건물 안 들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 가는 거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한 동시이행 채권이 이쪽에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돌려주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민법상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에서 그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하실 때 내 건물이 아닌데 왜 들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얘기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임차인으로서 나중에 계약 때 원상복구할 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 건물은 아니지만 사장님은 이 임차인으로서 나중에 원상복구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시면 임차인들이 다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 건물 아는데 왜 들어?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민법상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원상복구 의무 관련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대위권과 구상권. 앞에 배웠죠? 그런데 실제 사례를 갖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대위권과 구상권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영업 현장, 보통 임차인, 사업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물주, 그 다음에 보험가입을 한 보험사, 이 관계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 사례 갖고. 자, 우선 앞에서 배웠던 대위권 그리고 구상권. 자, 앞에서 배웠던 대위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이게 약관상으로 그렇죠. 보험금 지급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 이렇게 뭐 어렵게 들을 필요 없이 그때 설명드렸고요. 자, 지금 이 대위권과 구상권이 사실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임차인. 그리고 여기는 보험사.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거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사례별로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험가입 유무에 따라서, 그죠? 보험가입 유무에 따라서 여기는 임차인, 그죠? 그리고 이쪽은 임대인, 그리고 사고 원인,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게 설명드렸어요. 그 책자 보시면. 자, 우선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떤 사업장의 임차인이 보험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화재보험이죠. 그 다음에 건물주가 보험가입 했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 구상 대위 이 부분이 굉장히 달라져요. 보험사가 개입이 되느냐, 그렇죠? 사고 원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험사가 있겠죠. 자, 우선 거기 나온 대로 이건 사실 제가 집합 강의 때는 그 실사례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영업할 때 개척 영업을 제가 이 화재보험은 주로 했다고 설명드렸죠. 그때 이제 노래방 사장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개척 영업 하면서 현장 방문했을 때. 근데 그 노래방 같은 경우에 뭐 보통 8시 평일날은 8시 이후 돼야 막 룸이 차거든요. 낮에나 일찍 가게 되면 비어 있어요. 거의 아지트 같이 쓰고 친해졌죠. 그 사장님하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친한 대신 다 저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좋은데 보험을 싫어해요. 화재보험 가입하라 그러면 딴 말하고 뭐 한 6개월 동안 친해졌는데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합법으로 쓰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건데, 니즈가 저하고 제 말은 잘 받아주고 친해요. 그런데 이 화재보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보험 가입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안 드세요? 이렇게 화법을 하는 것보단 지금 이렇게 한번 도표를 그려놓고 앉혀서 저하고 친하니까 얘기는 들어줄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방 사장님한테. 그럴 경우에 사장님 지금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보험가입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안 하고 경우의 수가 나오죠. 화재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죠. 임대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임차인은 보험 가입을 했고 임대인이 안 했어요. 경우의 수로 보면. 그리고 임차인이 안 하고 임대인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상황이 설정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전달하는 분이 바로 임차인, 노래방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첫째, 화재보험 가입을 안 하려고 별로 생각을 안 갖고 있잖아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진짜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이냐? 어떤 게? 전제 조건은 뭐죠? 제일 최선의 방법은 우리 입장에서 둘 다 보험 가입하는 게 최선의 입장인데 지금 이분이 안 하잖아요. 보험 가입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상태에서 그나마 차선이 뭐냐? 차선이라고 하면 고객이 대답을 합니다. 뭐 그분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안 하니까 뭐 둘 다 안 한 게 낫죠. 뭐 이렇게 할 수. 자, 이게 차선이 맞아요. 이 둘 다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둘 다 보험 가입을 안 했다고 치면 둘이 사고 나서 뭐 개인 싸움이잖아요. 지금 사고 원인을 따로 해놨지만 만약에 그 임대인 건물주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고 치면 이 건물주한테 배상 청구하겠죠. 자, 지금 건물 관리에 따라서 화재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임차인은 당연히 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또 만약에 임차인 잘못으로 불이 났다고 하면 건물주도 당연히 이쪽에다가 청구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뭐예요? 개인 싸움이에요. 개인 민사예요, 민사. 그러니까 어쨌든 민사가 바로 끝나나요? 3년 이상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차선은 돼요. 일단 영업을 하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고 차선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또 물어봤어요. 그럼 사장님, 둘 다 안 하는 조건이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최악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서 지금 최악이 뭘까요? 최악은 바로 임대인이 이거예요, 이거. 임대인, 건물주는 보험가입을 하고, 임차인은 보험가입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일단 두 조건에서 보험가입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차선이다. 최선은 이거 다 하는 건데, 그리고 최악은 이거다. 그 이유는, 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위권과 구상권. 우리 배웠죠? 자, 여기 만약에 건물 임대인이 삼성화재에 보험가입을 했다고 치자고요. 삼성화재. 보험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개인끼리 민사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험가입을 했기 때문에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 원인이 이 노래방 사장님의 과실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어디로 가죠? 대위권 앞에서 배우셨죠? 대위권. 그 약관에 나와 있잖아요. 대위권이 바로 형성됩니다. 그 얘기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약관 내용이죠. 한도 내, 1억이라면 1억, 한도 내에서 제3자,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 배상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물주는 임차인한테 내 돈 내놔 이러지 않고 위로의 말을 전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보험가입 안 한 쪽에선. 개인과의 민사소송 3년 가는 거하고 다른 거죠. 삼성화재는 금융기관이에요. 보험사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채권 추심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정보력을 갖고 또 그 돈을 충분히 들여서 채권 추심에 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래방 사장님 그쪽 재산 현황 다 조사하고 소송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 명의의 아파트, 이분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전부 일단 압류가 시작이 될 거고, 결국에 영업활동 자체를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채권 추심이 들어가면. 개인과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보험 가입 안 한 바람에 이제 개인 싸움이 아니라 삼성화재, 이 대위권, 이것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구상권이 나오잖아요. 이걸 근거로 갖고 노래방 사장님한테 채권 추심을 하는 거죠. 자, 이거 큰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책자에 나와 있듯이
이 노래방이 여기 노래방이요. 불이 나서 이 건물주한테 이렇게 채권 추심 당하는, 보험사에 당하는 건 두 번째고, 여기에는 이웃한 것은 이불집이 있어요. 또 이쪽에는 만약에 또 뭐 식당이 있어요. 이쪽에는 또 뭐 편의점이 있고, 이쪽에는 뭐 PC방이 있고. 자, 이제 바로 아주 구상권에 대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현대해상에 가입이 된 거예요. 화재보험을 한 거예요. 여기는 또 뭐 롯데에 가입이 돼 있고, 여긴 KB, 여긴 또 다시 삼성. 만약에 각자 보험을 가입해놨다면 지금 얘기한 대위권이 동일하게 건물주의 대위권이 발생하듯이 동일하게 지금 이쪽은 어떻게 됐죠? 여기 롯데에서는 여기에 지금 피해 8천만 원 물어줬어요. 그리고 또 현대해상은 이쪽에 1억 물어줬어요. 또 이쪽에 KB도 여기 뭐 8천만 원 물어줬어요. 이쪽은 1억을 물어줬어요. 지금 이 합계 금액이 뭐 3억, 4억 더 커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 노래방 상임은 이 건물주한테 채권 추심을 당하는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권 문제가 그대로 롯데에서도 바로 대위권을 형성해서 구상권 행사할 거고, 또 현대, KB, 삼성 동일한 내용으로 채권 추심이 들어오고 소송이 갑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화재 사고 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노래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보험 싫어하시는 그분이 싼 거 하나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개척 현장에서 실제 경험했던 내용인데, 자, 이걸 갖고 제가 이렇게 화법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수강하시는 우리 FC님들도 진짜 화재보험 니즈는 없고 불 안 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보듯이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번진불이. 왜냐하면 지금 일반 물건들은 대부분 밀집되어 있는 상가나 이런 데잖아요. 거기는 불이 본인 손에 커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인 싸움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 있면 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참사가 돼요. 이분 다시 제기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뭐 안보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건 진짜 여러 사람들이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요. 지금 그 책자의 그 내용이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영업하실 때 이분이 나하고 대화는 잘 되고 친하고 다 좋은데 화재 내지가 없다. 또 화재보험 뭐 그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십시오. 이 화법을 전개하시면 반드시 그분 니즈가 팍 올라올 겁니다. 자, 지금 대위권과 구상권 관련해서 그 임차인 임대인 관계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를 영업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